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둘러싼 주식 논란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죠. 특히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OCI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요 공시 전후로 대량으로 사고 팔아서 미리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면도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좀 가려가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게 사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사안의 어떤 복잡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판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연관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한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쪼개서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의혹인데요. 이미선 후보의 그러니까 남편이시죠. 그러니까 오 변호사님이 결국에 이제 자신이 다 이런 거래를 했다고 오늘 오전에도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OCI 그룹과 관련해서 재판을 맡았는데 이 삼광글라스, 이테크 건설, 지분 관계가 없어서 무관한 거래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거 해당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최대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자, 이 이미선 판사 부부가 과연 재판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거든요. 징역 10년도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이미선 이 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자, OCI라는 회사가 동양화학이라는 아주 큰 회사예요. 이 회사의 재판 내용은 독일 회사가 특허 문제가 있어서 특허 소송을 했고 거기서 자기가 재판한 건 맞다. 그런데 자기가 주식을 산 것은 OCI 주식이 아니고 이른바 이테크 건설이나 또는 삼광글래스다. 그러니까 이게 OCI의 계열사. 계열사인데 지금 이 이미선 재판관 남편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이긴 한데 그 OCI가 삼광글래스나 이테크 건설의 주식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한 회사다.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 자, 현재 주식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OCI가 삼광글래스나 이테크 건설의 주식은 한 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그 남편의 주장은 거의 반 이상은 일단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클리어하기는 어려운 게 공정거래법상 이것이 하나의 계열 기업 집단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OCI의 오너가 삼광의 오너고 또 이테크 건설의 오너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 재판을 하면서 관계자들을 만났을 테니까 OCI 오너를 통해서 삼광글래스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 상태로서 이 사람들이 자본시장법을 어겨서 부정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이런 문제와 의혹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박사님 말씀 그대로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떤 뭐 증거나 근거나 내부 정보를 실제 획득했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의원실에서는. 그게 그렇고요. 이테크 건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삼광글라스의 투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봉을 고려했을 때 보유 주식 가치보다 더 많아서 35억에 달하는 주식 투자는 문제가 없다, 이 해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역시 그 남편이 해명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두 부부가 주식을 사고 있는 금액이 35억이에요. 주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이 사람들 소득이 35억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대해서
남편은 이미선 이 후보자의 남편은 내가 한 해 연봉을 5억 5천만 원 번다. 지금 법무부인 광장에 근무하고 계세요. 판사 출신이고 전관 예우도 받겠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저 광장에 변호사로 간 지가 9년 됐거든요. 그러면 5억 5천 곱하기 9를 하면 약 4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조금 섰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로서 받은 급여가 35억 원 되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해서 큰 돈 번 거 없다. 그리고 자본 출처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말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광장에서 과연 지난 9년간 5억 5천만 원씩 받았는지 그것은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럼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 35억을 주식 투자했다는 것만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주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 많은 재산을 주식 투자했다. 그것은 자기 취향인 것이에요. 100%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35억 저 자체는 문제를 삼을 이유가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하는 질문은 아니고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에이 설마 근데 전체 자산 중에 70에서 80%를 다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반박해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 거래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지나치게 횟수가 많다. 아니 다른 일은 안 하냐? 주식만 하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주문 건수가 한 5,3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15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4번 이상 주문을 했다. 이 정도라면 판사 업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식에 올인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목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주식 이 거래 건수가 5천 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산다 이러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원 한꺼번에 1억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식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00만 원씩 100번을 하면 1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상황 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거겠죠? 하루에도 1억 원을 사기 위해서도 하루에 주식 거래 건수가 100건 이상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 건수가 많다 또는 금액이 많다 이래서 주식 투기꾼이다. 이런 것은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오 변호사께서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방금 짚어본 주식 투자 금액 비율과 주식 거래 횟수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건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계열사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에 대한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어떻게 뭐 그 외국에서 투자를 잘하는 제가 갑자기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인가요? 로저스. 죄송합니다.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한테 빗대가지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약간 좀 너무 나간 비판이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판사가 그런 걸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35억 투자했다 또는 5,000번 주문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사면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오른다 혹은 팔면 떨어진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제 언론들도 많은 언론들이 바로 이 남편이 주식을 사면 이테크 건설이나 삼광글래스를 사면 주가가 대폭등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팔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내부자 정보를 알지 않는 한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식 5,000건 가지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고 또 그동안에 통화 내역 또 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광덕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자, 저지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사고 나서 바로 그 계열사인 군장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군장에너지라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요. 군장에너지가 상장을 한다, IPO를 한다 해서 주가가 이테크 건설이나 삼광글래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군장에너지의 대주주가 바로 이미선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의 대주주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쪽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저것은 내부자 정보를 빼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개 중에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내부자 정보다 아니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근거가 나오면 더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사를 통해서 해봐야 드러날 됩니다. 부분인지 어디까지 지금 이제 의혹 제기의 수준인 것이죠. 조금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식 투자 금액에 대한 비율, 거래 횟수에 대한 부분보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어떤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좀 풀어내려면 어떤 점들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본인이 말이죠. 이미선 후보자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그냥 제기되는 한두 의혹에 대해서만 이거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계열사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에 대한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어떻게 뭐 그 외국에서 투자를 잘하는 제가 갑자기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인가요? 로저스, 죄송합니다.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한테 빗대가지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약간 좀 너무 나간 비판이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판사가 그런 걸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35억 투자했다 또는 5,000번 주문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사면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오른다 혹은 팔면 떨어진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제 언론들도 많은 언론들이 바로 이 남편이 주식을 사면 이테크 건설이나 삼광글래스를 사면 주가가 대폭등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팔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내부자 정보를 알지 않는 한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식 5천 건 가지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고 또 그동안에 통화 내역 또 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광덕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저지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사고 나서 바로 그 계열사인 군장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군장에너지라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요. 군장에너지가 상장을 한다, IPO를 한다 해서 주가가 이테크 건설이나 삼광글래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군장에너지의 대주주가 바로 이미선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의 대주주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쪽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저것은 내부자 정보를 빼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개 중에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내부자 정보다 아니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근거가 나오면 더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사를 통해서 해봐야 드러날 됩니다. 부분인지 어디까지 지금 이제 의혹 제기의 수준인 것이죠. 조금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식 투자 금액에 대한 비율, 거래 횟수에 대한 부분보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어떤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좀 풀어내려면 어떤 점들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본인이 말이죠. 이미선 후보자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그냥 제기되는 한두 의혹에 대해서만 이거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면 그 해명하는 것에 또 다른 의혹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저것이 문제라면 지난 10년간 투자했던 것에 총 수익률이 얼마고 그리고 언제 들어갔고 언제 매도했고 언제 매입을 했는지 그 당시에 이
투자한 회사가 OCI라는 동양화학인데요. 예. 동양화학 관련된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악재가 있었는지 예. 이것을 충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현재 자본시장법 174조죠. 예. 거기에 어긴 바가 없다. 예. 그러면 본인이 어긴 바가 왜 이렇게 해서 나는 클리어하다, 무죄다라는 예.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다른 언론을 찾아보실 수는 없을 테니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언급해드리면 이테크 건설에 대한 종목과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자료를 만약에 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오해를 빚었는지 좀 알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저희가 얘기할 시간이 될까요? 30초만 주십시오. 6억 원대 주식을 오늘 모두 매각하겠다. 예. 이제 재판관이 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자, 지금 주식 투자해서 내가 손실을 봤다, 이익을 봤다. 이것은 우리 논쟁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본류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부정이 있냐 없냐는 건데 지금 이민석 후보자가 6억의 제시를 갑자기 팔았어요. 예. 팔 필요도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금. 저것이 정당하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예. 주식을 갖고 있다, 아니다가 범죄를 형성하는 구성 요건이 아니단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 의혹이 하도 많으니까 예. 억울하다. 자기는 남편이 했으니까 나는 팔겠다.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자신의 떳떳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그 도덕적 정치적인 메시지는 둘 수 있지만 지금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느냐, 이득이 얼마냐, 팔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정정해드리면 오늘 6억 원대 주식을 이 후보자는 매각을 했어요. 재판관이 본인이 되면 차후에 남편도 다 매각을 할 것이다. 네. 이것인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정치 이슈에서 또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조금 의혹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